안녕하세요. 북유럽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 5월 18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고수해온 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작은 나라로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국으로 남으면 전쟁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열강 사이의 소국으로 어디에도 끼어들지 않고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은 실리적이고 편리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중립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또 중립의 지위가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전쟁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얽히고 설킨 국가 간의 힘의 역학, 무역 의존도와 외교를 떠나서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쉬울까요? 중립은 쉽게 말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무리에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약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것입니다. 힘이 세다면 중립을 선언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 라는 말을 강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그렇게 말하면 당장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추궁하겠죠. 국제관계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동시에 내 편도 없다는 뜻이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이 세든지 아니면 주변 모두가 중립을 허락하든지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각각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일제기 19세기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토의 일부를 잃은 이후 핀란드를 잃었죠. 그때 그 이후부터 중립을 이어왔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 안에서는 강국이지만 유럽 전체로 확대해서 보자면 인구도 적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척박한 토양과 매서운 기후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관심에서 비켜 있었습니다. 그 덕에 중립을 지키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분쟁에는 군사 개입 대신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해왔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의료 지원단만 보냈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 올로프 팔메가 스웨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하면서부터 스웨덴식 중립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스웨덴은 위기 상황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한 발언을 이어가는 적극적 중립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는 중립 없다 이런 신념으로 군사력 증대에도 힘을 썼습니다. 스웨덴식 중립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적인 중립을 견지하는 스위스식 기계적인 중립과는 또 다릅니다. 스웨덴식 중립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만 인류의 관점으로 할 말은 하며 약소국을 모아 열강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웨덴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각종 분쟁 중재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 있어서 스웨덴은 국가의 크기보다 훨씬 큰 발언권을 갖습니다. 스웨덴의 외교를 분석한 논문을 보다 보면 도덕 강대국이라고까지 칭할 정도입니다. 한편 핀란드는 1939년 소비에트 연방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영토를 잃고 난 후 중립을 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핀란드의 의지라기보다는 소련의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 유럽 안의 동맹을 늘리며 러시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핀란드를 일종의 완충 지역으로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핀란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이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는 조건으로 중립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래로 그 해법의 하나로 핀란드화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다이제이션.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핀란드화란 약소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종속적인 자세로 주권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1948년 소련과 5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핀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꼭 비판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핀란드와는 초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의 핀란드화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적극적 중립을 펼쳐온 3인당 정권이 오랜 전통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한 것은 또한 핀란드가 러시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핀란드는 과거 2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소련 핀란드 전쟁의 생존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나토 가입으로 이어진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결정은 다른 의미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중립으로 상징되는 3인당의 외교 노선, 즉 스웨덴의 자랑으로까지 불리던 당의 정체성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스웨덴은 200년을 이어온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스웨덴은 과거 자유시장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두 가지 모두를 절충한 3인주의를 펼쳤습니다. 밖에서 수정주의니 계량주의니 기회주의니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세요. 조만간 저는 피크닉이라도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